고속도로에서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한 가족이 붐비는 도로변에서 가슴 아픈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홀로 겁에 질린 진돗개 한 마리가 빠르게 지나가는 차량들을 피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흥적으로 그 개를 구출하기로 결정했지만 단순히 길 잃은 생명을 구하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그 아름다운 영혼과 이후 이어진 놀라운 사건들은 충성, 사랑,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의 가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녹이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치유할 이 이야기를 준비하세요. 김민수 가족은 강원도에서 일주일간의 휴가를 보내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0살 소연이가 차 안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빠, 멈춰요. 고속도로에 강아지가 있어요. 소연이는 SUV 뒷좌석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외쳤습니다. 김민수 씨는 백미러를 통해 딸이 본 것을 확인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변에 커다란 진돗개가 서 있었고 시속 120km로 달리는 자동차와 트럭들이 쌩쌩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개는 겁에 질린 듯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한때 빛났던 황금빛 털은 더럽고 엉켜 있었고 호박색 눈동자는 두려움으로 커져 있었습니다. 위험한 차량들 사이를 오가며 움직이던 개를 보며 김민수 씨의 아내이자 15년 경력의 수의사인 박지영 씨가 속삭였습니다. 맙소사, 저러다 치일 거예요. 우리 뭔가 해야 해요. 김민수 씨는 즉시 차를 세울 안전한 장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백미러로 진돗개를 주시하며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개는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찾는 듯 미친 듯이 고개를 돌리며 때로는 겁에 질려 차도로 나갔다가 다시 움츠러들곤 했습니다. 저 강아지 길 잃은 것 같아요. 엄마, 소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가족을 찾고 있는 거면 어쩌죠? 가족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면요? 김 씨 가족은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에는 동물보호소에서 입양한 고양이 2마리와 박지영 씨가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지역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임시로 돌본 강아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험하고 가슴 아픈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김민수 씨는 진돗개를 발견한 곳에서 약 400m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차 안에 있어. 그는 아내와 딸에게 말하며 비상용 키트에서 여분의 목줄을 꺼냈습니다. 지영, 동물통제소에 전화해서 상황을 알려줘. 소연, 강아지가 움직이면 아빠한테 말해줘. 구출 작전은 긴장감 넘쳤고 신중함이 필요했습니다. 김민수 씨는 몇 피트 떨어진 곳에서 트럭들이 굉음을 내며 지나가는 가운데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진돗개에게 다가갔습니다. 개는 극도로 지치고 탈수된 상태로 뜨거운 서울의 여름 아래 혀를 내밀고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안녕, 멋진 친구. 김민수 씨는 손을 내밀어 냄새를 맡게 하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해. 여기서 데리고 나갈게. 진돗개는 오랜 슬픔과 체념이 담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겁에 질렸지만 김민수 씨가 목줄을 채우는 것을 저항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이 사람이 자신을 돕고 있다는 걸 이해한 듯했습니다. 개를 SUV로 안전하게 옮기는 데는 20분간의 신중한 달래기와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차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진돗개는 뒷좌석에 누워 소연이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마치 이 따뜻하고 안전한 순간을 평생 기다려온 듯이요. 이름을 뭐라고 할까? 소연이가 더럽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털을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히어로, 히어로, 어때? 박지영 씨가 제안하며 지친 개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바쁜 고속도로에서 살아남으려면 영웅 같은 심장이 필요했을 테니까. 첫 번째 목적지는 오아시스 동물병원이었고 박지영 씨의 오랜 동료인 최은정 수의사가 근무 시간 외에 히어로를 진찰해주기로 했습니다. 진돗개는 놀라울 정도로 협조적이었습니다. 마치 이 사람들이 며칠, 어쩌면 몇 주간의 고독한 생존 끝에 자신을 돕고 있다는 걸 아는 듯했습니다. 심각한 탈수와 체중 부족 상태예요. 최은정이 철저한 검사를 마치고 말했습니다. 6살 정도 된 것 같고 오랫동안 힘든 삶을 살아온 게 분명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녀석에게 마이크로칩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은 최은정이 히어로의 마이크로칩을 스캔해 등록 정보를 확인할 때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곧 기쁨은 혼란과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칩은 강릉에 사는 최민혁 씨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요. 최은정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번호는 끊겼고 주소는 빈 부지예요. 등록 정보는 3년 넘게 갱신되지 않았어요. 김민수 씨는 즉시 강릉경찰서와 지역동물보호소에 전화해 최민혁 씨나 잃어버린 진돗개 신고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전화와 인터넷 검색 끝에 최민혁 씨가 2년 전 가족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그에게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히어로의 주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버려졌거나 잃어버린 게 틀림없어 박지영 씨가 병원 대기실에서 소연이에게 설명했습니다. 히어로는 수액을 맞는 중이었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혼자 헤매며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주인은 돌아올 수 없는 곳에 있었던 거야. 소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히어로에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토 혼자였던 거예요? 최은정은 히어로의 건강 상태를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힘든 여정을 겪었지만 진돗개는 비교적 건강했습니다. 거친 지형을 걸으며 생긴 발바닥에 작은 상처, 상당한 체중 감소, 스트레스 징후는 있었지만 심각한 부상이나 질병은 없었습니다. 적절한 영양, 휴식, 사랑만 있다면 완전히 회복할 거예요. 최은정이 가족을 안심시켰습니다. 문제는 다음에 뭘 할 건가요? 동물통제소에서 이 녀석을 지역보호소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집으로 데려갈게요. 김민수 씨가 단호히 말하며 아내와 딸을 바라보았고 둘 다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신중해야 해. 박지영 씨가 덧붙였습니다. 영구적인 집을 찾을 때까지 임시로 키우는 거야.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고 진돗개 전문 보호소에 확인하며 완벽한 가족을 찾아줄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평화로웠습니다. 히어로는 뒷좌석에서 소연이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온순하고 감사한 개가 사랑, 충성, 시간의 소중함에 대한 교훈을 줄 것이라 상상도 못했습니다. 차를 집 진입로에 세우자 히어로는 고개를 들어 그들의 소박한 교회 주택을 조심스러운 희망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느낀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히어로의 김씨 가족 적응은 놀라울 정도로 매끄러웠습니다. 마치 사랑받는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 평생을 기다려온 듯했습니다. 진돗개는 똑똑하고 온화한 성격으로 만나는 모든 일을 매료시켰습니다. 며칠 만에 가족의 일상에 적응했고 소연이의 충실한 동반자이자 보호자 역할을 이해하는 듯했습니다. 어디든 저를 따라다녀요. 엄마, 소연이가 숙제를 하며 히어로가 옆에 누워있을 때 박지영 씨에게 말했습니다. 마루드 제가 사라질까봐 지키는 것 같아요. 김민수 씨와 박지영 씨는 몇 주 안에 히어로의 영구적인 집을 찾을 계획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거대하고 온순한 개가 가족에게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히어로는 집에서 배변 훈련이 잘 되어 있었고 고양이들과도 예의 바르게 지냈으며 가족 각자의 필요를 직관적으로 이해했습니다. 히어로의 성격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작은 친절에도 드러나는 감사함이었습니다. 김민수 씨가 밥그릇에 사료를 담으면 히어로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받은 듯 꼬리를 흔들며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박지영 씨가 털을 빗어주면 히어로는 그녀의 손에 기대며 기쁨과 만족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소연이가 잠들기 전 책을 읽어줄 때 히어로는 그녀의 발에 머리를 기대고 마치 모든 단어를 이해하는 듯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히어로가 우리가 자기 목숨을 구한 걸 아는 것 같아요. 어느 저녁 소연이가 히어로의 지혜로운 호박색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구하려는 것 같아요. 김민수 씨는 처음엔 소연이의 말에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히어로는 가족이 놓쳤던 목적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가족 산책을 늘렸고 주말 하이킹 같은 새로운 전통을 만들었으며 소연이에게 책임감과 연민을 심어주어 그녀를 아름답게 성장시켰습니다. 6주간의 임시 보호 끝에 김씨 가족은 피하고 싶었던 결정을 내렸습니다. 히어로를 영구적으로 입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원래 가족이나 이전 소유자를 찾기 위해 마지막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박지영 씨는 히어로의 이야기와 사진을 담은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시작해 여러 플랫폼에 공유하며 널리 퍼뜨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응은 엄청났습니다. 수백 명이 지지 댓글을 달고 게시물을 공유했지만 히어로를 아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주가 우리에게 히어로를 보낸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김민수 씨가 뒷마당에서 히어로와 소연이가 노는 모습을 보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 녀석에게 가족이 필요했고 어쩌면 우리가 생각보다 더 그를 필요로 했던 거야. 입양 서류는 햇살 가득한 토요일 아침에 완료되었고 히어로는 공식적으로 김씨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최은정은 입양 과정의 일환으로 정기 건강검진을 했고 모든 결과가 완벽했습니다. 찾았을 때보다 7kg이 쪘어요. 그녀가 기뻐하며 보고했습니다. 털도 아름답고 에너지도 훌륭하며 혈액 검사 결과도 모두 좋아요.
여러분이 이 녀석에게 멋진 두 번째 기회를 줬어요. 그들은 히어로가 곧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선물은 사랑, 충성,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이해를 바꿀 것이었습니다. 히어로를 구출한 지 6개월 후, 김씨 가족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에 안착했습니다. 히어로는 겁에 질린 유기견에서 자신감 있고 사랑받는 가족 구성원으로 변신해 만나는 모든 이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아침 루틴은 소연이를 부드럽게 깨우는 키스, 김민수 씨와의 동네 산책, 그리고 박지영 씨가 병원에 가기 전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소연이와 히어로의 관계는 특히 특별했습니다. 이제 11살이 된 소연이는 놀라운 성숙함으로 히어로를 돌봤습니다. 제 시간에 밥을 주고 털을 빗기고 가족 활동에 포함시켰습니다. 히어로는 소연이의 보호자이자 동반자로서 집에 있을 때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루드, 제가 원래 갖지 못했던 오빠 같아요. 소연이가 절친 은지와의 잠자는 파티에서 말했습니다. 히어로는 두 소녀와 현관문 사이에 보호자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안전하고 사랑받는 느낌을 주고 저도 히어로에게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가족은 히어로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근처 한라산에서의 토요일 아침 하이킹은 주간 모험이 되었고 히어로가 익숙한 길을 이끌며 소연이가 사진으로 여정을 기록했습니다. 저녁 독서 시간은 히어로를 청중에 포함시켰고 그는 소연이의 침대 옆에 누워 그녀가 좋아하는 책을 읽는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히어로의 영향은 가족을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박지영 씨의 동료들은 히어로를 사랑했고 자주 병원에 데려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웃 아이들은 히어로를 비공식 마스코트로 삼았고 그는 가장 어린 유아들에게도 믿을 수 있는 거대한 온순한개로 자리 잡았습니다. 히어로는 정말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어요. 어느 저녁 이웃의 3살배기 딸이 히어로에게 튜트를 입히는 모습을 보며 박지영 씨가 김민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마루드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연약한지 알고 만나는 모든 이에게 기쁨을 주기로 결심한 것 같아요. 김민수 씨도 히어로의 놀라운 감정 지능을 알아챘습니다. 히어로는 가족이 스트레스 받거나 슬플 때 이를 감지하고 조용한 존재감과 애정으로 위로를 주었습니다. 김민수 씨가 힘든 출근 후 돌아오면 히어로는 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기분이 나아질 때까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히어로의 행동에서 유일하게 걱정스러운 점은 가끔 나타나는 피로감이었습니다. 아침 산책 후 평소보다 깊이 잠들거나 놀 때 숨이 가빠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은 드물고 경미했으며 최은정은 최근 검진에서 히어로가 건강하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아마 진정한 집과 안전함에 적응하며 진짜로 긴장을 푸는 걸 거예요. 최은정이 설명했습니다. 오랫동안 떠돌던 개들은 안전을 찾은 후 긴장을 푸는데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히어로 입양 1주년이 다가오자 김씨 가족은 서로를 만난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이 행사가 상상보다 훨씬 더 의미 깊어질 것이며 히어로가 그들의 삶에서 가장 큰 선물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첫 신호는 소연이의 12번째 생일 파티에서 나타났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늘 주목받던 히어로가 비정상적으로 피곤해 보였고 아이들의 놀이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소연이의 친구가 프리스비를 너무 멀리 던졌을 때 히어로는 쫓아가다 중간에 멈춰 헐떡이며 잔디에 누웠습니다. 히어로가 파티에 너무 흥분해서 지친 걸 거야. 박지영 씨가 걱정하는 소연이에게 말했습니다. 파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잖아. 하지만 이제 젊지 않으니까. 하지만 박지영 씨의 수의사 경험은 히어로의 증상이 더 심각할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를 면밀히 관찰하며 미묘한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더 많이 자고 밥을 조금 덜 먹으며 아침 산책에서 숨을 헐떡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연이 생일 일주일 후 박지영 씨는 히어로를 최은정에게 데려가 종합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초기 검진에서 우려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히어로의 심박수가 불규칙했고 이전 검진에서 없던 가벼운 기침이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와 흉부 엑스레이를 하고 싶어요. 최은정이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증상과 완전한 병력을 모르는 상황을 고려하면 대형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상태를 배제하고 싶어요. 다음날 나온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은정이 직장에서 박지영 씨에게 전화하며 슬픔이 가득한 목소리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영, 정말 미안해. 히어로가 비대성 심근증에 걸렸어. 대형견에게 흔한 심각한 심장질환이야. 심장 근육이 많이 약화됐고 손상이 심해. 엑스레이와 혈액 검사를 보면
아마도 너희가 찾기 전부터 이 병을 알아왔을 거야. 박지영 씨는 진단의 의미를 받아들이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치료할 수 있어? 얼마나 더 살 수 있는 거지? 약으로 편안하게 해주고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어. 최은정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이건 진행성 질환이고 결국 치명적이야. 손상 정도를 보면 몇 주에서 몇 달 정도일 거야.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박지영 씨 생애 가장 긴 여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히어로가, 그들의 삶에 너무 많은 기쁨과 사랑을 가져다준 히어로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소연이와 김민수 씨에게 전할 수 있을까?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던 걔가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집에 도착했을 때 히어로는 평소처럼 현관에서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사랑과 흥분으로 빛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박지영 씨는 잔인한 아이러니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히어로의 심장은 약해지고 있었지만 사랑하는 능력은 무한하고 강렬했습니다. 소연이에게 같이 말해야 해. 박지영 씨가 진단을 설명한 후 김민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최대한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들어야 해. 히어로는 우리를 수많은 방법으로 구했어. 이제 우리가 그를 구할 차례야. 김 씨 가족은 소연이에게 히어로의 상태를 솔직히 말하기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연이가 상황을 이해하고 제대로 작별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소연이는 처음에는 부정했고 화를 냈으며 결국 부모를 놀라게 할 만큼 성숙한 수용으로 나아갔습니다. 히어로와 얼마나 더 있을 수 있어요? 소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히어로의 목을 끌어안고 거실 바닥에 앉아 물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운이 좋으면 몇 달 정도일 거라고 했어. 김민수 씨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이 히어로의 인생에서 가장 멋진 시간이 되도록 할 거야. 가족은 히어로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히어로가 아직 건강할 때 함께 즐길 수 있는 경험과 모험을 모은 리스트였습니다. 히어로가 좋아하는 산책로 방문, 처음으로 바다를 경험하기 위한 제주도 여행, 그리고 함께했던 의미 있는 장소로의 특별한 나들이가 포함되었습니다. 소연이는 모든 순간을 기록하며 사진 일기를 만들고 매일 밤 히어로에게 읽어주는 편지를 썼습니다. 히어로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소연이가 부모에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를 만난 게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가장 멋진 일이라는 걸 알았으면 해요. 히어로는 가족의 관심과 에너지 변화를 감지한 듯했습니다. 심장 질환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애정어린 존재감을 보여주며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이해하고 인간들과의 모든 순간을 극대화하려는 듯했습니다. 제주도 바다 여행은 마법 같았습니다. 히어로는 처음으로 바다를 보았고 물과 모래의 광활함에 놀라움과 흥분을 드러냈습니다. 가족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히어로는 소연이와 얕은 파도에서 부드럽게 놀았고 꼬리를 흔들며 더위와 운동으로 인한 부담을 시원한 물이 덜어주었습니다. 히어로가 얼마나 행복한지 봐. 소연이가 히어로의 즐거운 표정을 사진으로 찍으며 말했습니다. 아파도 행복할 이유를 찾았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어. 히어로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가족은 그의 필요에 맞춰 일상을 조정했습니다. 아침 산책은 더 짧고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녁 독서 시간은 히어로가 편안히 누울 수 있는 거실 바닥으로 옮겨졌습니다. 가족 영화 시간에는 히어로가 특별한 담요와 쿠션과 함께 명예 손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히어로의 마지막 몇 주 동안 가장 놀라운 점은 가족을 돌보는데 집중한 모습이었습니다. 스스로 불편함을 겪으면서도 소연이가 잠잘 때 곁에서 지켰고 김민수 씨가 퇴근하면 열정적으로 맞이했으며 박지영 씨가 힘든 날을 보내면 위로를 주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있어. 어느 저녁 히어로가 소연이가 밤에 기침할 때 확인하려고 일어서려 했을 때 박지영 씨가 말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건 히어로인데 첫 번째 본능은 우리 모두가 괜찮은지 확인하는 거야. 진단 3개월 후 히어로는 김 씨 가족에게 사랑, 희생, 그리고 죽음을 초월하는 유대에 대한 이해를 재정의 할 마지막 선물을 주었습니다. 히어로의 마지막 선물은 소연이의 생일 1년 뒤 10월 위 조용한 일요일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히어로의 증상을 처음 알아챈 날이기도 했습니다. 병중에도 히어로는 온화하고 사랑스러운 본성을 유지했지만 그 특별한 아침에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소연이는 히어로가 거실 창가, 이웃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보길 좋아하던 자리에서 평화롭게 누워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숨소리가 느렸고 매우 피곤해 보였지만 소연이가 다가가자 고개를 들어 사랑과 이해로 가득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엄마, 아빠,
소연이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히어로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아요. 김민수 씨와 박지영 씨는 딸과 함께 히어로 곁에 앉았습니다. 세 가족은 동시에 사랑하는 동반자가 작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나 혼란 대신 히어로에게서 나오는 깊은 평화가 모두를 감쌌습니다. 히어로는 마지막 힘을 다해 가족 한 명 한 명에게 부드럽게 키스하며 약하게 꼬리를 흔들어 그들이 준 삶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소연이의 손이 그의 머리에 놓이고 김민수 씨와 박지영 씨가 곁에 있는 가운데 히어로는 눈을 감고 그의 마지막 삶을 정의했던 사랑에 둘러싸여 평화롭게 떠났습니다. 슬픔은 컸지만 감사함도 그만큼 컸습니다. 히어로는 사랑이 시간으로 측정되지 않고 순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가장 짧은 시간에도 깊은 연결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김 씨 가족과 보낸 1년 동안 히어로는 많은 이들이 평생 누리지 못할 기쁨, 모험,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히어로를 기리기 위해 뒷마당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소연이의 추도사는 히어로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담았습니다. 히어로는 그 고속도로에서 우리를 구했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담을 수 있는지 몰랐던 우리를 구했어요. 가족은 태어난 곳뿐만 아니라 선택이고 사랑, 충성,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를 돌보겠다는 결심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보여줬어요. 가족은 위험한 상황에서 버려진 동물들을 구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연결해주는 히어로의 고속도로 천사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제 12살이 되어 나이보다 성숙해진 소연이는 재단의 최연소 자원봉사자가 되어 입양 행사에서 히어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다른 아이들에게 반려동물의 책임과 기쁨을 알렸습니다. 히어로가 떠난 지 1년 후 김씨 가족은 새로운 구조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히어로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은 사랑과 안전을 또 다른 버려진 생명에게 전하며 그의 기억을 기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새로 입양한 진돗개에게는 희망, 호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첫날 밤, 희망은 히어로가 좋아하던 창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히어로가 우리에게 사랑은 누군가가 떠나도 끝나지 않는다고 가르쳐줬어요. 소연이가 희망이 가족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랑은 더 커져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다른 이들에게 퍼져나가요. 히어로는 여전히 우리가 강아지들을 구하도록 돕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히어로의 유산은 그의 이름을 딴 재단뿐만 아니라 김씨 가족의 연민, 회복력,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의 시간의 소중함에 대한 이해를 바꾼 수많은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고속도로에 버려진 개에서 사랑받는 가족 구성원으로의 히어로의 놀라운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그의 이야기가 두 번째 기회를 기다리는 수천 마리의 동물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히어로는 그 위험한 고속도로에서 가족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한 선물은 종종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온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짧아도 공유된 사랑은 영원한 유대를 만든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구출된 모든 생명이 삶을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랑에 바친 시간은 결코 낭비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 네 발과 털, 그리고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큰 심장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히어로는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종종 구원받는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구조, 사랑, 그리고 인간과 반려동물 간의 끊을 수 없는 유대에 대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보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세요. 히어로가 고속도로 생존자에서 가족의 천사로 변신한 이야기에 감동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두 번째 기회와 무조건적인 사랑의 힘을 믿어야 하는 누군가와 이 비디오를 공유하세요. 다음 놀라운 희망, 치유, 그리고 구조된 동물이 용감하게 마음을 여는 가족들에게 미치는 놀라운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을 켜세요. 그때까지 모든 동물이 히어로가 찾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들의 가치를 보고 함께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마지막 숨까지 전심으로 사랑하는 가족 말이에요. 때로는 가장 위대한 사랑 이야기가 가장 짧지만 가장 밝게 빛나며 영원히 남습니다.